전환기의 세계 1933년 3월 22일 1914년 이해는 흔히 말하듯이 전쟁에 미친 개들이 쇠사슬에서 풀려나 유럽으로부터 시작해 온 세계로 돌아다닌 해이다. 이 해는 역사의 전환점으로서 한 시대의 막을 내리는 동시에 새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19세기의 주요한 특징은 이미 우리도 본 바와 같이 규모가 큰 동력 생산, 즉 수력이나 전기력 또는 전력을 사용하는 생산에 의한 자본주의 산업의 발달이었다. 이것의 역량은 장소에 따라 다르며 또 그 역량에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었다. 그리하여 랭카시어의 동력기계에 의한 직물 생산은 멀고 먼 인도의 농촌까지 변화시켜 이제껏 있어왔던 직업을 사멸시켜 버렸다. 자본주의 산업은 생동적인 것이어서 그 정대되는 욕구는 만족할 줄을 모른다. 자본주의의 두드러진 특색은 끊임없이 정대하는 탐욕에 있다. 개인이건 민족이건 장악하고 정복하여 끝없이 욕심을 내는 타산적 사회로 만든다. 그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생산하고 생산된 잉여의 재화를 다시 그 이상의 공장과 철도와 그 밖의 것에 투입하여 그 소유주의 주머니를 살찌게 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것이 희생되었는데 실제로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분배받지 못할 뿐더러 근로조건의 개선조차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식민지와 종속국가들 역시 자본주의 산업과 그것을 소유하는 여러 민족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고 착취를 당해야 했다. 자본주의는 닥치는 대로 많은 희생자들을 그 수레바퀴 밑에 깔면서 행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진은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과학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 방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 성공이 세계의 눈을 현혹시켜 그것에 부수되는 노동자의 비참함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 자본주의의 현란함 뒤에는 너무나 많은 악이 가로놓여 있었다. 극단적인 빈곤에 반해 거대한 부가 있고 빈민굴에 반해 마천루가 있으며 제국주의적 국가에 반해 종속된 비악박 식민지가 있었다. 미국은 어느새 선두에 나서기 시작하여 방대한 재력을 쌓아 올렸고 유럽에서는 영국이 자본주의 특히 그 제국주의적 측면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유하고 오만하고 점잖을 빼는 선구자였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산업의 속도와 약탈적 성질은 반작용을 낳아 자본주의에 저항하게 하고 마침내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의 공장제도는 특히 여성 노동자와 어린 아동의 무수한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성과 아동은 임금이 남자보다 낮았으므로 우선 고용되었지만 그들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극도로 비위생적인 조건 하에서 때로는 하루에 18시간 노동을 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괴롭고도 오랜 투쟁의 결과로 드디어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법률, 공장입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보호 대상이 되었다. 한편 자본주의 산업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것들은 새 산업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의 바탕을 뒤흔들었다. 노동자 조직과 노동조합 인터내셔널도 이 사상들과 함께 성장했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이어지며 서양 자본주의 산업의 충격은 그 나름대로 경제적 뿌리를 내려온 동양 여러 나라들에게 참혹한 재해를 가져온다. 이었고 동양의 국가들도 자본주의가 서서히 태동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민족주의가 발달하여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해 도전을 시도하게 된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가공스러운 비참한 상처를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여러 나라에게만은 유익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은 규모가 큰 물질적 진보를 따르게 하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일반 민중의 세력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훨씬 정대했다. 실제로 일반 대중은 그 환상적인 선거뿐 아니라 아무런 발언권도 없었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고 따라서 그들의 자존심도 세워졌다. 물론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가 발달된 서양 여러 나라에 국한된 일이다. 방대한 지식이 쌓이고 과학이 이룬 기적은 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응용되어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했다. 의학, 특히 예방의학 및 위생은 인류에게 재해를 주어온 많은 질병을 물리쳤다. 아마 이 시대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운수, 교통기관의 진보일 것이다. 철도, 기선, 전화, 자동차는 이제까지의 세계를 완전히 돌변시켜 버렸다.
세계는 축소되어 사람들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지식이 전달되고 공통된 여러 관념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또한 19세기 말쯤에 무선전신과 항공기가 나타났다. 예전에도 사람들은 자주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적은 있었지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융단 같은 것 이외에는 공기보다 무거운 것으로 하늘을 비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공기보다 무거운 기계로 하늘을 나는데 최초로 성공한 사람은 현대 항공기의 아버지인 미국인 형제 윌버 및 오빌 라이트였다. 그들은 1903년 12월 겨우 300m 가까이 비행한 데 지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초석이 되어 항공기술은 끊임없이 발달했다. 1909년에 프랑스인 볼레리오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 해협을 횡단하여 비행하는 데 성공했고 몇 년 후인 1927년 5월에 비행기의 날개를 은빛 화살처럼 빛내면서 파리의 르 부르주 공항에 착륙했다. 정치 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점차로 발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회나 의회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이 선거권은 남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었고 여성들은 가치 없는 인간으로 취급되어 소외당했다. 많은 여성들은 이에 분노를 느껴 영국에서는 여성들이 대대적인 규모의 운동 세력을 조직했다. 이것은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 불렸는데 많은 남성들은 이를 무시해 분노한 여성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관철하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활극을 연출함으로써 의회의 회의를 혼란시키고 육탄으로 영국 내각의 강요들에게 부딪혔기 때문에 장관들은 끊임없이 경찰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대규모의 조직적 폭력으로 인해 많은 여성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이번에는 단식투쟁을 감행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일단 석방되었지만 몸이 회복되자 또 감옥에 갇혔다. 의회는 할 수 없이 이런 운동을 공인하는 특별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흔히 고양이와 쥐 조례라고 불렸다. 참정권론자가 사용한 이런 운동 방법은 확실히 주의를 광범하게 환기시켰고 얼마 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다음에 여성의 투표권이 인정되었다. 여성운동 또는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불린 이 운동은 선거권의 요구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 면에서 남녀의 평등을 주장했다. 영국 여성은 재산의 소유권이 없었고 설령 자기가 번 돈이라도 고스란히 남편의 소유가 되었다. 모든 서양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낮아 종속적인 위치에서 희생만 당하고 있었다. 결국 1880년대에 영국에서 여성들은 재산 소유에 관한 몇 가지 권리를 얻었다. 여성들이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어떤 점에서는 공장 소유주 계급이 이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여성 자신이 번 돈을 소유할 수 있으면 공장에서 노동을 하게 되는데 촉진제 역할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다만 정치면은 여전히 마키아벨리가 제창한 권모술수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대립과 비밀조약과 동맹관계가 난무하고 있었으며 각 강국은 지배권을 획득하려고 광분하고 있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유럽은 능동적이며 공격적인 역할을 했고 아시아는 수동적이며 방어적인 입장에 섰다. 미국은 국내 문제에 몰두해 있어서 세계 정치에서는 비교적 관심도가 낮았다. 민족주의 사상이 성장함에 따라 좋건 나쁘건 조국은 조국이라는 관념이 팽배해 국가를 위한다면 모든 비열한 방법도 용인되었다. 이같이 개인의 도덕과 국가의 도덕 사이에는 기묘한 모순이 심해져 개인의 악덕이 바로 국가의 미덕이 되었다. 민족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행해지는 살인과 살육과 야비함은 애국주의와 조국이라는 찬란한 의상으로 치장해서 찬양받았다.